이게 팩트예요. 엔진룸 커버를 한 번씩 열어보셔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엔진룸 디자인 커버를 열어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디젤 차량들의 엔진룸 디자인 커버를 왜 열어봐야 하는지 어느 분께서 유튜브 영상에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약간의 추가적인 제 의견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고요. 흔히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 이젠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디젤 차량들의 인젝터와 실린더 헤드를 기미를 유지해주는 동화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동화샤는 과거 커먼 레일이 초창기 도입이 되는 시절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즘 차량들에서 문제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압축 압력과 커먼 레일의 연료 레일 압력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발 압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됐죠. 하지만 동화샤의 재질은 옛날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샤의 수명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게 사실이고요. 보통 동화샤 관리 주기가 정상적인 차량 컨디션이라면 약 한 10만 킬로 조금 넘어서 관리를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 킬로 미만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정말 드물어요. 초기 조립 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에 사진 자료를 첨부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R엔진 기준으로 사례들이 좀 많은 편이고 모든 디젤 차량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일해요. 동일한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화샤가 터져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칙칙칙칙칙칙칙 하는 밥솥 소리가 들리게 되고, 더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배기가스가 역류를 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다 못해서 거기를 완전 막아버리게 됩니다. 떡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이게 흡기 매니폴드 쪽에 쌓이는 카본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쪽은 블로바이 가스와 만나서 떡처럼 끈적끈적하게 된다면은 인젝터 위쪽으로 쌓이게 되는 카본은 굉장히 단단하게 쌓이게 됩니다. 망치로 깨 부셔야 될 정도로요. 그런데 그분의 영상에서 보면은 커넥터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여러가지 인젝터 자체에 손상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만 해주셨는데, 진짜는 정말 위험한 거는 인젝터 홀 자리가, 실린더 헤드 면 자리가 결국에는 폭발 압력이 터지게 되면서 갈 곳이 없잖아요. 이 면 자리를 곰보처럼 우리의 얼굴에 흉터 나면은 파이듯이 곰보가 남게 됩니다. 그런 곰보가 남게 되면은 실린더 홀이 반듯하지 못하고 약간의 이렇게 곰보 현상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다시 동화샤를 밀착을 시키면은 제대로 밀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절삭을 해줘야 돼요. 그 파인 부분만큼 절삭을 해서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서 밀봉을 해줘야 됩니다. 이는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왜 좋지 않냐면, 곰보 현상이 생긴 만큼 절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젝터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분사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엔진 노킹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심하면. 그래서 실린더 헤드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합비가 맞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4기통 기준으로 각 실린더가 있으면은 4개 중에 하나의 압축 압력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공기와 연료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럼 혼합비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론상 혼합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과다한 매연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요즘 차량들은 DPF가 달려있죠. 그 매연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DPF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방치할 경우 DPF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DPF의 가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비싼 걸로 알고 계시죠. 국산은 보통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사이, 수입차들은 200만원에서 한 뭐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해요. 이런 고가의 DPF가 달림으로써 인젝터라든지 앞에 이론상 혼합비가 맞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은 DPF의 파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엔진룸 커버를 한 번씩 열어보셔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초기에는요, 시동을 켜고 나서 디자인 커버를 열어보면은 칙칙칙칙, 그러니까 엔진이 둥둥둥둥둥둥둥 이 소리가 아니라
칙칙칙칙칙칙칙칙칙 하는 밥솥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정비소로 찾아가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경우를 넘어섰을 경우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다른 인젝터들과는 달리 하나의 기통, 심하면 몇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통 하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기통에서 뭐가 수북하게 이물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검정색으로. 이럴 경우에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언능 들어가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초기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이 가능하면은 문제가 됐을 경우보다 아주 많은 금액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홀 가공하는 비용도 추가될 뿐더러 인젝터 끄트머리 노즐 윗부분 캡이라고 하죠. 인젝터 캡 부분에 손상도 있기 때문에 인젝터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더군다나 압축 압력이 터져버려서 열이 고스란히 위로 빠져 올라오게 되면은 인젝터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디젤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엔진룸 디자인 커버를 한 번씩 열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대한 쉽게 얘기해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디자인 커버를 한 번씩 열어보자. 시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칙칙칙칙칙칙 하는 밥솥 소리를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젝터 4개에 카본 덩어리가 올라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자 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